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을 상대할 때는 김일성 족속이 제창하고 있는 소위 실용이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 주체혁명위협의 최고 참모부라고 규정한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잘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김일성 족속이 북한의 전당, 전국, 전군, 전민이 어느 분야, 어느 부문, 어느 요소에서 체제의 걸림돌이 나타나는가를 항시 진단하고 찾아내는 의사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역설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 때문인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의 기구와 관련 시스템만 정확히 알면 김일성 족속의 범죄 야망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차례에 거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를 해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 당원 등록과와 신소실에 대해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대의는 노동당원 대열에 김일성 족속의 야망과 배치되는 우연분자, 동료분자가 절대 끼어들지 못하게 하며, 노동당원 대열에 특정 지역, 특정 직업군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철저히 관리해서 노동당 내에서부터 지역별, 직업별 종파 형성의 원상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의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은 지난 10월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한 기념 강의에서 당의 간부사업, 당 장성사업, 당 대열 관리 사업을 새시대 노동당 강화의 3대 축이다, 이렇게 지창했는데, 여기서 소위 당 장성 사업의 중앙 주무부서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공언한 북한의 노동당원 숫자는 300만입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의 업무는 김일성 족속의 소위 당장성 사업 방침에 따라 첫 번째로 노동당원 수의 계획화, 확대,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두 번째, 지역별, 계급별, 계층별 노동당원 비율을 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계급별로 노동자는 몇 프로, 군인은 몇 프로, 지식인은 몇 프로, 농민은 몇 프로, 이 수를 계획한다는 구설입니다. 다음 부문별로 당 경제부문 몇 프로, 군수경제부문 몇 프로, 민수경제부문 몇 프로, 기타 몇 프로, 이 숫자를 조절한다는 그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별로 평안도 몇 프로, 황해도 몇 프로, 강원도 몇 프로, 자강도 몇 프로, 양강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당원 입당 수를 개혁하여서 조정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런 것들의 비율을 조정해서 온갖 사소한 파당 형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당 입당 및 출당, 모든 노동당원의 직업 이동에 대한 장악입니다. 네 번째는 해외 파견으로 인한 당원 재등록 사업. 이게 무슨 뜻인가?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노동당원은 해당 당 조직을 통해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까지 다 보고하고 당증을 당에 맡기고 해외에 나가야 합니다. 즉 해외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노동당원증이 없이 나간다, 그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합법적 대남 촉공 사업에 따른 노동당원 파견 및 소환입니다. 이 5개의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있겠죠. 어쨌든 제가 아는 것 정리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대남 적공 사업에 따른 노동당원 파견 및 소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겪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대학 어문학부 고전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종합대학 재학 당시 우리 학부장이 염정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정률 학부장에 따른 저와 함께 대학 예비과를 같이 다닌 동창생입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서 노동당원이며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학부장이었던 염정률이 어느 날 노동신문 보니까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으로 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평양 중심가에서 그의 딸을 염여희를 만났댔는데 너 아버지가 어떻게 거기 갔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연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름을 받고 가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동무는 오늘부터 김일성, 김정일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위해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다. 동무의 노동당원증은 동무가 수령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때까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에서 보관한다. 이것이 바로 지식인, 비지식인 관계없이 인간 인민을 수령족속의 충성노예로의 사육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노동당원이며 종합대학 학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교도연맹 위원장으로도 갈 수 있는 것. 이게 사이비 북한체제의 작태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의 편천사에 대해서 제가 겪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945년, 1950년대에는 무조건적인 노동당 대열 확장에 따른 광폭 입당을 단행했습니다. 노동당원 수가 그만큼 적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나가던 주민이 서서 노동당 청사만 쳐다봐도 노동당에 입당했노라, 이런 유머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는 김일성의 지역주의 노선에 따른 평안도 황해도에서의 노동당원 대열 확장 시대였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한경도 제일주의를 완전히 탄회하고 평안도 사람, 황해도 사람들이 품성이 좋으니 많이 입당시키라, 이런 주문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970년대는 김정일이 후계자 세습체계 확립 및 엘리트 노동당 건설 방침에 따라 노동당원 대열을 확장했는데, 이때 김정일은 노동당 캄보디아 북한 외교 부문은 종합대학 졸업생으로 80%를 꾸리는 게 나이 이상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김정일은 그때 대학 졸업생 주력의 300명 소소운동을 직접 발기 주도해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1980년대는 노동계급 군인 위주의 노동당 대열 확장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때부터 과학자, 교원, 의사 등 전문직 직업군의 노동당 입당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또 그 이후부터는 김일성 족속이 노동당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노동당이 위신이 없어졌다라는 주문에 따라 노동당 입당의 문을 급격히 조이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90년대부터입니다. 이때부터 10년 이상 군사복무를 하고서도 노동당에 입당 못하고 제대되는 청년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군대에 나갔다 제대되는 북한 청년들이 80~90%가 노동당원의 증서를 차고 제대되었는데, 이때부터는 10명이 군사복무에서 10년 만기하고도 3명, 4명밖에 입당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틈새를 타고 1990년대부터 노동당원 입당 관련 그 라인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당간부들이 거대한 뇌물 창궐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오늘날 북한에는 노동당원증도 돈만 주면 살 수 있다는 유머가 전국구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의 길로 달려왔다 그 소리입니다. 이것으로써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에 대한 분석은 마치고 다음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신소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신소실의 실장은 중앙당 제1부부장급이며 부실장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급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 신소 처리에 관한 것은
체제 유지 안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을 오래전부터 격상시켜 놓고 있는 게 김일성 족속입니다. 노동당 중앙일 조직지도부 신소실은 모든 간부, 당원, 주민 속에서 제기되는 의견, 고발, 불평, 불만, 개인 사정, 하소연 내용의 신서편지 또는 구두 신서청원을 접수 확인하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노동당 총비서 즉 김일성 족속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일성 족속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직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삼권위에 군립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주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신서청원도 전적으로 노동당이 맡아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수령과 노동당의 선전을 고지콧대로 믿고 당 간부의 전횡과 횡포, 사법기관의 그릇된 판결, 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각종 비리, 무원칙, 월권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이 그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해명, 확인,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서청원들이 정말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평양시의 주민사회와 기득권에서는 이런 신서청원 비율이 기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평양시민사회는 신서청원 편지를 한번 올렸다가 추방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도전을 못합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신소실에 신소를 해서 어떤 해결을 받았다는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2년 전에 탈북해서 자유대한민국에 기순한 어느 탈북민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중앙당에 신소편지를 올리고 그 이후에 평양에 올라오라 라고는 그 지시를 받아서 중앙당에까지 갔더니 1,000달러만 주면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장사에서 벌었던 돈을 몽땅 바쳤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겠으니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취해지는 조치들을 보니 요참은 자기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룻밤에 야밤 도주하듯이 두만강을 넘고 2, 3개월 사이에 대한민국까지 기순하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마지막 말, 선생님 중앙당에도 협작군이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많이 웃었어요. 신소편지 하나 쓰고 대한민국까지 도망쳐야 했던 그분의 사연을 듣고 저는 정말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을 믿는 주민이 지방의 절대 다수라는데 저 스스로도 굉장히 슬프고 놀라웠습니다. 또 조직지도부 신소실에는 김일성 족속의 독재체제를 비난하는 무기명 투서도 자주 올라갑니다. 이런 사건이 제기되면 총비서 즉 김일성 족속에게 즉시 보고하고 공개경찰, 비밀경찰, 군보유사령부까지도 동원해서 필적 감정 조사에 들어갑니다. 참 대단한 족속입니다. 전체 인민에 대한 또 어떤 특정 지역을 딱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도 오랫동안 자기네가 세운 체제니까 그런 감은 나오는가 봅니다. 그 특정 지역의 주민들 필적 감정을 다 합니다. 나는 평양에서 사는 정기간 한 해도 한두 차례씩은 필적 감정을 위한 노트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평양의 직업군은 정치학습 노트를 일시에 걷어가는 조치가 취해지면 또 어디서 투서가 제기됐구나. 그 즉시 직감합니다. 이것이 노동당 중앙내 조직지도부 신소실의 업무입니다. 또 이것이 김일성 족속이 혁명의 최고 참모부 인민의 당이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매일 선전하고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이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와 신소실의 실체입니다. 이것으로서 수령절대지 북한학 1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